자, 오늘은 시퀀스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강사님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직후에 리딩과 함께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도 교육 과정 중에서 시퀀스 구성에 대한 강연을 듣기는 했는데 당시에 비냐사 수리아 나마스카를 토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눈높이를 맞추고 비슷한 동작들을 응용해서 적용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눈높이를 맞추는 거든 응용을 하는 거든 뭘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눈높이를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은 눈높이를 맞추고 있지 않은 걸 의식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달까? 이랬어요. 그냥 초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대학생 강연을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시퀀스를 구성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단 한 동작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막막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예, 뭐 일단은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당시 협회 측에서 제공했던 교육으로는 시퀀스 구성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형식과 그에 따라서 어떤 동작이나 아사들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제가 듣고 싶었던 강연이 어떤 강연이었는지를 지금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보통 60분 수업이 일반적이니까 6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할게요. 시간별로 큰 분류를 나눠 놓으면 시퀀스를 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일단 수업 시작할 때 명상을 하고 끝날 때 사발을 하죠. 그래서 시작과 끝에 각각 5분씩을 분배해 놓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몸통에서 목, 손목, 어깨, 발목들과 같은 관절 스트레칭을 하는 운동을 배치시켜 놓으시면 돼요. 이거를 대략 10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통 쪽으로 와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 동작이나 아사나를 좀 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대략 10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강도가 좀 있는 아사나들을 들어가면 되는데 비슷한 아사나들끼리 한 3, 4개 정도를 묶어서 묶음별로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좌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묶음 정도만 하셔도 2, 30분은 그냥 훅 지나갈 거예요. 대략 25분이 걸린다고 해도 5분, 10분, 10분, 25분에서 총 50분이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사발을 5분 잡았으니까 이제는 5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는 뭐 수업을 진행하면서 몸이 좀 긴장됐거나 이런 걸 풀어줄 수 있게 가볍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 동작이나 부분 스트레칭 동작을 서너 개에서 뭐 5개까지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가볍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바로 사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나 이걸로 시퀀스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미 본인이 짜놓은 훌륭한 시퀀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시퀀스라는 것을 짜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냥 본인이 짜놓은 시퀀스가 얼마나 훌륭한 시퀀스인지를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이 영상 바로 끄시고 본인이 짜놓은 시퀀스를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시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도자 교육을 받던 당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뭘 스트레칭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막 목을 막 이렇게 막 돌렸던 것 같은데 그게 스트레칭인가? 이런 정도로 아는 게 없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분명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라고 생각되고요.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칭이란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후, 좌우, 회전 동작을 기본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목 스트레칭 운동을 예를 들어 보면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뒷목줄을 길게 늘려주고 그 다음에 턱을 높게 들어서 고개를 뒤로 젖혀주고 좌우로 기울이고 돌려서 회전을 시키는 거죠. 전후, 좌우, 회전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손목 같은 경우에는 뭐 좌우로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위아래로 손을 당겨주면서 손목이 늘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돌려서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어깨 같은 경우에는 한 팔씩 당겨서 늘려주고 등 뒤에 깍지 껴서 높게 들어주면 어깨 자극을 좀 해줄 수 있고요. 그 승모근도 좀 많이 풀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손 어깨에다 대고 팔꿈치를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하면 회전이 될 수 있는 거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양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위아래로 털고 발끝을 안쪽으로 던지면서 흔들어 주고 그다음에 발등을 늘려주고 접어주고 교차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무릎 접어 세우게 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옆구리 스트레칭 할 수 있고요. 그냥 앉은 상태에서 가슴 앞으로 늘려주고 등을 뒤로 밀어서 등 늘려주고 하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열감을 낼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이 될 수 있어요. 뭐 가슴을 앞뒤로 늘려줬다 하면은 뭐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맷돌처럼 이렇게 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가벼운 스트레칭 동작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단지 스트레칭의 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그럴 뿐입니다. 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오히려 설명하는 거를 좀 쉽게 까먹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에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을 들어갈 건데요. 저는 보통 여기서부터 아사나 묶음을 만들어서 하는 편입니다. 주로 자누시르사 시리즈를 가고요. 그러니까 파리브루타 자누시르사, 자누시르사, 마리차사나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좀 자주 써요. 비슷한 자세로는 현자세가 있죠. 축구를 했다가 양손 다리 옆으로 내려놓게 되면은 그 몸통 비틀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상체 앞으로 숙이면서 양팔 앞으로 뻗게 하면은 몸통 스트레칭을 좀 더 많이 유도해낼 수 있죠. 또는 자누시르사에서 한 다리를 현자세처럼 반대쪽으로 접게 되면 자누시르사와 현자세적인 효과를 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해서 비틀기로 갔다가 정굴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 자세로 와서 척추를 풀어줄 수 있는 굴신 동작을 하는 거죠. 보통 고양이 자세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 할 때 발등을 최대한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놓고 이게 유지된 상태에서 등과 가슴 위주로 많이 움직이게 하면 스트레칭적인 효과를 좀 더 많이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좌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 한 번씩만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틀기 동작을 제외하고는 축구리나 정굴 자세들은 좀 2번씩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도가 있는 아사나들을 묶음 동작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테이블 자세를 했으니까 바로 엉덩이 높게 들어서 아도무카 스바나사랑 연결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3, 4호흡 정도 골라주고 한 다리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런지와 역런지를 각각 2번에서 3번 정도씩 하게 하면서 허벅지 윗면이랑 밑에 면을 좀 늘려주고 그 다음에 비둘기 자세 1, 2 정굴로 가서 더 큰 신전을 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좌우를 다 하고 난 후에 아도무카 스바나사나에서 다시 한번 한 다리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상체를 뒤로 멀리 뻗게 하는 후굴 전사 자세 1을 하고 양손 합장해서 팔꿈치 허벅지에 걸고 몸통 비트는 비틀기 한 후에 측면을 바라보게 해서 양 발끝을 열고 여왕 자세를 갑니다. 와이드 스쿼트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엉덩이 낮췄다가 일어서는 걸 한 5회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엉덩이를 낮췄을 때 한 5초에서 길게는 10초까지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근력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대로 바로 상체를 정면을 돌려서 양손 바닥 짚게 하고 이제 좌우를 다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왕 자세가 골반을 좀 열어주는 자세라서 저는 좀 골반을 모아줄 수 있는 발끝을 안쪽으로 돌려서 상체를 내리는 프라사리타 파도타나를 하는 편이에요. 상체를 내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더 높게 들면서 스트레칭적인 부분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펴게 한 다음에 한 팔씩 들면서 몸통을 좀 비틀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아도무카로 가는 편이에요. 뭐 이런 식의 연결성을 가져가도 되지만 그냥 뭐 전사2에서 측각도랑 역측각도, 전사2에서 삼각장세랑 역삼각 자세로 연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연결성은 수리아 나마스카를 할 때도 응용이 가능하죠. 비라바드라 1 대신에 전사자세 2 측각도, 역측각도를 집어넣는다거나 뭐 이것만 집어넣기 너무 심심하다면 여왕 자세에서 스쿼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프라사리타 파도타나로 연결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좀 더 강도를 높이거나 균형적인 동작을 가져가고 싶다면
있으면 한 다리로 서는 자세들을 구성하면 되세요. 아도무카 스바나산에서 한 다리 뒤로 뻗게 하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접어서 반정갈 자세로 골반을 열어서 골반을 좀 스트레칭 시켜준 다음에 그 다리를 그대로 손 사이로 가져와서 뒤에 있는 다리를 끌고 오면서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에카파다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자세 유지 시간을 좀 가진 후에 다리를 내려서 뭐 상체 이렇게 세워서 가로다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뭐 우카타사나 한 다음에 가로다라 연결하셔도 상관없고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가벼운 동작인 나무 동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에카파다에서 한층 더 강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다리를 내린 상태에서 양 발과 허벅지 하나로 모으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무릎 높이까지만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기를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게 하면 됩니다. 주저앉는 게 아니라 엉덩이 높이가 무릎보다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게 낮췄다가 높이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또 강도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발 앞꿈치로 서서 하게 하면 됩니다. 주저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반 정도만 내렸다가 올리는 동작이라는 것만 확실히 인지하시고 잘 잡아서 리딩 해주시면은 적은 횟수만으로도 이 동작 때문에 그날의 수업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루다, 나무자세, 비라바드라 쓰리, 라타라자, 아라다 찬드라 뭐 이런 한 발로 서서 하는 동작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는 동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한다면은 바닥에 엎드리거나 누워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은 뭐 부장가, 우르두바 부카, 스바나사나나 뭐 다누라, 살라바, 마카라 이런 아사나들이 있고요. 자세를 유지하는 아사나만으로 너무 심심하다고 느끼신다면 슈퍼맨 자세에서 뭐 팔꿈치를 끌어당기게 해서 등에 자극을 주는 뭐 약간 근력적인 느낌을 가져갈 수도 있고 물장구 치듯이 하는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이제 등 대고 눕게 해서 뭐 우르두바 무카 파시 모타나 수타 파담구시타나 뭐 아난타사나 같은 거 할 수 있고 한라사나 사르방가 물고기 자세 뭐 브릿지 뭐 브릿지에서 아예 등까지 다 들어 올리게 해서 스트레칭적인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또 그대로 한쪽 다리를 하늘 높이 들게 하면은 균형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은 바닥에 대고 양 발 들어 올려서 가위차기를 한다던가 다리를 모아 놓은 다음에 한쪽 다리씩 옆으로 내렸다가 올리는 식의 약간의 그 고관절 운동이 될 수 있는 동작을 한다던가 무릎을 크게 돌린다던가 뭐 다양한 동작들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네요. 먼저 그냥 누워서 할 수 있는 가벼운 비틀기나 스트레칭 동작이면 되는데, 누운 악어 자세나 엎드려서 했다면 엎드려서 하는 악어 자세, 그러니까 전신을 좀 사선으로 좀 비틀어서 늘려주는 동작이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엉덩이 늘려줄 수 있는 동작, 그 다음에 뭐 골반 좀 바닥에 두들겨서 좀 틀어진 거나 이런 거 잡아줄 수 있는 뭐 방아찌기 같은 거. 방아찌기 같은 거 할 때는 사실은 허벅지랑 다리 완전히 다 모으게 하고 계속 한 2분에서 3분 정도 계속 두들기게 하면 허벅지 내측을 좀 많이 자극시켜 줄 수 있어요. 뭐 골반 교정에도 좋지만 허벅지 내측 자극도 많이 돼요. 이건 또 근력이 되네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씩 끌어안고 반대쪽 다리 늘려놓은 바람 빼기 좌우 다 하고 양쪽 다리 다 끌어안고 그 다음에 이마 가져와서 몸 둥그렇게 말기 한 다음에 그대로 사바로 들어가도 되고 모가 운동을 하고 그냥 사바로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뭐 아사나도 아사나겠지만 스트레칭 동작들도 유지 시간을 어느 정도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자세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조합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걸 갖고 수업을 당장 한다? 절대 못해요. 저는 그냥 물꼬를 트워준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요가 수업이라는 것은 시퀀스 순서를 다 외워서 빠짐없이 다 읊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구성한 시퀀스를 상대방에게 얼만큼 내가 의도한 만큼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되고 나서야 그나마 돈을 받고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퀀스를 매일 바꿀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 수업을 듣는 분들이 좋은 느낌을 받을 리가 없어요.
단순한 자세든 어려운 자세든 자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시퀀스를 갖다 놔도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만든 시퀀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를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미 다양한 시퀀스를 만들고 그걸로 수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더라도 본인이 동작만 알려주는 요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